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개발 도구인 넥사크로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이 넥사크로 개발 도구를 통해서 두 개의 화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데이터를 조회해서 확인하기 위한 조회 화면과 입력하기 위한 팝업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화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뷰를 배치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상단에 조회 조건 영역을 사용하기 위한 뷰와 그 밑에 공통 버튼 영역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밑에는 리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그리드 뷰를 배치하고 하단에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뷰를 배치할 겁니다. 뷰는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컴포넌트처럼 화면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를 설정하거나 이벤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뷰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뷰 컴포넌트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용했었던 디비전 컴포넌트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화면을 좀 배치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배치할 때에는 저희가 디자인 모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통해서 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또 뷰와 연결된 모델이나 아니면 컨트롤러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창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컴포넌트들을 좀 더 위치를 재조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뷰 컴포넌트 배치를 끝냈고요. 이제 컴포넌트를 구성하기 위해 모델을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하는 작업은 오른쪽에 보시는 퀵 코드라는 패널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뷰 템플릿이라던가 액션에 대한 에셋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공통 버튼들을 사용하기 위한 버튼 정보들을 담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페이징 처리할 때 버튼을 표현하기 위한 모델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조회 조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모델들도 만들어 놨고요. 이런 모델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뷰 컴포넌트에 배치하게 되면 위자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위자드를 통해서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저는 조회 조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조회 조건에 해당하는 뷰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각 필드마다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어떤 것으로 표현할지라던가 아니면 컴포넌트의 각각의 사이즈, CSS 클래스를 정의하는 등의 작업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 조건으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표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설정할 거고요. 추가적인 뷰에 대한 기본 설정들도 여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니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져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버튼 쪽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 버튼 중에 확인, 취소를 뺀 나머지 필드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뷰의 형태는 버튼 형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버튼마다 CSS 클래스를 별도로 적용하기 위해 이렇게 설정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버튼은 오른쪽에 정렬돼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뷰에 대한 설정도 하나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 영역 부분도 만들어졌죠. 이젠 그리드 영역도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데이터 모델을 가져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리드 형태의 뷰 타입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선택된 뷰에 대한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리드 형태로 선택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기본 설정으로 설정을 해서 추가적인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도 만들었고요. 하단에 이제 페이징 처리하기 위한 버튼도 배치할 건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져다가 연결을 하고요. 뷰에 대한 형태는 버튼 형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버튼의 사이즈를 좀 변경도 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필드의 위드나 헤이트 값을 변경해서 각각 버튼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CSS 클래스를 적용해서 버튼에 대한 클래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인, 피니쉬 하게 되면 버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지금 바꿔서 얘를 센터로 정렬되도록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화면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도 똑같이 미제도 화면을 통해서 필요한 설정만 변경하게 되면 바로 적용되게끔 됩니다. 리스트 화면은 모두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입력하는 화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워크 형태의 화면을 하나 더 만들고요. 여기에는 뷰를 2개를 배치를 할 겁니다. 상단에는 입력 화면이 표현될 수 있는 프리폼 뷰를 배치를 할 거고요. 하단에는 확인 취소하는 버튼을 배치해서 팝업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도 다시 조절을 좀 하고요. 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정보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를 바꿔서 실행도 한번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모델을 또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모델 정보는 앞에서 그리드에 연결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입력 포맷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은 아이디도 좀 변경을 하고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아이디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버튼 영역부터 해볼까요? 공통 버튼 영역 중에서 확인 취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한 CSS 클래스도 별도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가운데 정렬을 해서 표현하도록 할 거고요. 버튼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포맷도 한번 만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의 포맷과 동일한 것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요. 화면에 표현되는 방식만 일반 그냥 입력 포맷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입력 포맷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안에 있는 속성들을 좀 변경을 하고요. 복잡한 UI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맷에 대한 설정도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아웃 기능에 해당하는데요. 웹에서 보면 그 테이블 형태로 구성하는 것처럼 화면을 셀 형태로 구분을 하고 그 안에 필드를 배치해서 화면을 좀 더 복잡하게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드를 사용할 때 쓰는 컨텐츠 에디터를 좀 더 단순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입력하는 화면도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면은 2개를 다 만들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능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것은 액션을 선택하면 여기에 3개의 액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 트랜잭션 액션을 연결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트랜잭션 액션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요. 설정하는 속성들은 저희가 기본 제공하고 있는 트랜잭션 함수와 동일한 속성을 디자인 화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아이디와 서비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URL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인풋으로 보낼 데이터셋과 아웃풋으로 받을 데이터셋을 설정합니다. 이때에는 각 뷰마다 뷰의 데이터셋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해야 하는 것도 작업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데이터가 조회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 액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비저블 오브젝트 쪽에 이렇게 액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하는 내역을 보고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실행해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하는 거는 다 했고요. 이제 팝업 화면을 호출하기 위해 팝업 액션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식은 동일한 형태인데요. 안에 입력하는 속성들만 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팝업 화면을 선택하고요. 팝업은 모달이나 모달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팝업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옵션들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고 저장을 하고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네, 팝업 화면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처리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메시지 액션을 가져다가 삭제 버튼 클릭했을 때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열리도록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액션을 연결을 하고요. 메시지 영역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저는 확인 취소를 할 거기 때문에 알럿 형태로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컨펌으로 호출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메시지까지도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실행을 해서 작업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네, 조회도 됐고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알럿 창이 실행이 되고 확인, 취소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메시지만 호출이 되는데요. 이 메시지에다가 스크립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액션을 직접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액션이라는 것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나 이벤트들을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액션의 onSuccess 이벤트에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사용했었던 방식 그대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로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는 로직을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일반 개발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삭제 동작도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요. 팝업도 호출이 되고 네, 삭제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시지가 호출될 것이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현재 선택되어진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눌렀을 때는 on 에러 이벤트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화면을 만들고 기능을 정의하는 것까지 다 작업을 해봤는데요. 별도의 코딩 없이도 쉽게 작업할 수 있고 또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